I placed the slippers in an almost new gift bag. 나는 두었습니다. place는 어디에 두다 인데 항상 place 동사,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in 혹은 into, to와 같은 전치사가 세트로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부사 almost가 다시 나오죠. almost는 여기에서 새거인데 거의 새거이다 라고 형용사인 you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nd 여기에서 병렬 구조 placed and added 이렇게 이어져 있죠. added a small used ribbon. used는 여기에서 사용이 된 험이라는 의미로 과거분사 형태로 리본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사용했었던 작은 리본을 추가했다. Then I walked upstairs. 그리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rang the bell. 벨을 눌렀습니다. 여기에서도 병렬 구조로 walked and rang이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no one answered.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I could hear someone inside.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아직 아무도 답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인기척이 있었기 때문에 so I waited. 나는 기다렸습니다. With her cooperation. 그녀의 협조가 있었다면 그녀의 협조와 함께 I'd have already delivered the gift along with the kind greeting. such as 부분은 나중에 보고 앞부분을 한번 보면 이 문장은 바로 조금 특이한 형태의 가정법 문장입니다. 해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앞에서 그녀가 이제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협조를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좀 맥락이 잘 안 잡힐 수 있죠.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가정법 문장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맥락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고 그리고 뒤에가 주절이 would have pp 형태가 쓰였기 때문에 앞부분이 조금 특이한 형태의 가정법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 가정법 문장 앞부분은 if로 시작하는 게 익숙하죠. 여기 조동사 would have pp 형태가 쓰인 걸 보니까 요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if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녀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이럴 텐데 라는 의미로 바꿔서 if there 하고 과거 완료니까 had been her cooperation. if절로 풀어서 쓴다면 아마 요런 정도의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요 there had been이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전치사구 형태로 가정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치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의미 파악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반대 의미로 문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녀는 협조를 해주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되죠. 예를 들어서 we are neighbors. 우리는 이웃이지만 but we haven't exchanged hellos yet. 아직까지도 서로 인사를 안 했네요. 와 같은 그러한 인사를 선물과 함께 전달을 이미 했을 텐데 하지만 팩트는 그녀가 협조를 잘 안 해주어서 이런 인사말이나 덕담도 하지 못했다 라고 그녀를 약간 비난하는 그런 맥락이 되는 거죠. But now, 하지만 지금 I was being made to wait. 나는 지금 기다리도록 만들어지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은 이제 진행형으로 be being made to wait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능동문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형식 사역동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나를 기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능동 형태라면 she was 진행형이니까 making 사실 사역동사는 진행형으로 잘 쓰진 않아요. making 한 다음에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me 하고 그냥 wait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사역동사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가 원형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에는 요 원형인 부분을 to를 추가해서 투부정사로 바꿔준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be가 앞으로 가서 I가 되고 그리고 BPP로 바뀌면 was being made 그 다음에 wait 부분이 to가 추가가 돼서 to wai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finally 마침내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the noise became louder 소음이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as it approached the door 이제 그것이 문 쪽으로 다가올수록 문 쪽으로 접근할수록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approach라는 동사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approach는 뒤에 to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바로 이 목적어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lock turned once halfway. 잠금 장치가 잠금되어져 있는 장치가 turned once halfway 한 반 정도 절반쯤 돌아가다가 then again completely 이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the door slowly opened 문이 이제 천천히 열렸습니다. A young lady 한 젊은 여성이 looked up at me 좀 특이하죠? 나를 looked up 올려다 보고 있었어요. From the doorway 현관에서 She was seated in a big metal wheelchair. 여기에서 수동태 be seated 기억을 해야 됩니다. be seated. sit은 원래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앉히다라는 뜻이에요. 앉히다. sit이랑 다르죠? sit이랑 달라요. sit은 그냥 주어가 앉다. 자동사라서 주어가 앉다. 이기 때문에 어쨌든 앉다라는 의미를 쓰려면 요 sit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수동태로 be seate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도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be seated 이렇게 수동태로 씁니다. 이제 그녀는 앉아 있었는데 큰 쇠로 된 금속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Far from angry 여기 문장부터 좀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Far from angry 화가 나기는커녕 far from 하면 뭐뭐로부터는 좀 먼 이런 뜻이잖아요. 화로부터는 좀 멀어져서 her face looked tired and worn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앞 시험 범위에서 했었던 동사 형태가 나오죠.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poor and 보어 형태입니다. were는 PP 형태죠. 두 개 다 PP 형태인데 were는 wear의 PP 형태인데 wear은 우리가 흔히 뭐 옷을 입다로 많이 알고 있지만 옷을 입다 외에도 특히 PP형으로 쓰면 입혀진, 사용이 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친, 피곤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PP 형태도 한번 기억을 해두고 화가 났다기보다는 굉장히 피곤하고 좀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겼습니다. The slippers behind me. 나의 뒤로 슬리퍼를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슬리퍼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좀 조롱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좀 적절하지 않은 선물일 수 있죠. 그 다음에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 여기에서 원급 비교가 나옵니다. 원급 비교. 원급 비교가 나와서 as 사이에 이번에는 부사 형태가 왔어요. 부사 형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기 I could는 우리 보통 한 단어로는 possible로 바꿔 쓰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원급 비교할 때
원급 비교할 때 as를 생각을 하고 요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애초에 비교, 이 관련된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이 문장에서 형용사랑 부사 둘 중에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quick인지 quickly인지 둘 중에 골라야 된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중에 골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쌤이 얘기했었는데 요 as 구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요 자리가 문장에서 무슨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하나 적어보면 I sing, 나는 노래를 잘해요. as 굿이냐 well이냐 그리고 as her 요런 문장이 있다면 굿은 형용사고 well은 부사예요. 여기에서는 요렇게 as는 추가로 수식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요 자리는 sing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well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문제에 나오면 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교 구문이 나올 때에는 비교 구문이 없다고 생각하면 원래 기본 문장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면 Actually, I was just about to replace the wheels. 사실 be about to 하면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이런 뜻이죠. 막 뭐뭐 하려 한다. 나는 이제 막 바퀴를 교체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나는 그것을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거예요. It hadn't taken so long to order new ones online. 온라인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교체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가정법 문장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if절이 뒤에 있는 그런 형태의 가정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ould have pp고 그리고 if절이 had pp 형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더 일찍 하지 못했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술형 문장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어법 문제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Anyway, 어쨌든 I'm sorry. 나는 너무 미안합니다. I can't even offer you some tea. 나는 심지어 당신에게 차 한 잔도 제공해 줄 수가 없네요. Because my helper isn't here right now.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차도 한 잔 내드릴 수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y eyes ran away from her face. 이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랐죠. 나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피했고 ran away니까 달아났고 그리고 fell instead on her lap. 이제 반대로 오히려 이제 떨궜습니다. 눈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로. And then her legs. 그녀의 다리로. Resting under a colorful blanket. resting 부분은 her leg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 구죠. 분사구. 쉬고 있는. 그래서 놓여져 있는. 그녀의 이제 색깔의 그런 담요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녀의 무릎과 다리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병렬 구조 ran away and fe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noise had ended. 그리고 소음은 끊었습니다. And now there was only silence. 그리고 오직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장들은 이 문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좀 잘 생각을 해두고 silence 같은 단어도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My slippers felt heavy. 나의 슬리퍼가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In the cheap bags. 아주 이제 값싼 가방 안에서. 여기에서도 feel은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보어, 형용사가 왔습니다. 이제 쇼핑백도 사실은 거의 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용했었던, 집에 있었던 거고 선물도 받았던 건데 안 쓰던 거 갖다 준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슬리퍼를 신을 수 없는 이제 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던 거죠. As I looked back at her face. 내가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할 때. 그리고 tried to find something to say. 뭔가 할 말을 굉장히 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내 손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극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본문 앞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하루 종일 남을 도와주는 것은 힘들지만 보람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내 바로 윗집에 사는 이 사람의 힘듦은 내가 살피지 못하고 그 소음이 굉장히 개념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아주 가볍게 선물을 특히 다른 좋은 목적이 아니라 좀 교훈의 목적으로 좀 돌려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갖다 줬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화자의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omething 한 다음에 to say 이 부분 마지막으로 보면 to say가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urn이 태우다니까 burnt bread 하면 탄 빵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former 하면 이전의, 그래서 전 인디언 프레지던트, 인도의 프레지던트인 이 닥터 압둘 칼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에 My mother prepared dinner. 엄마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After a long, hard day's work. 아주 긴 힘든 일을 끝낸 후에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막 저녁을 하시는 거예요. She placed a vegetable dish and burnt bread on the table. place는 뒤에 항상 목적어를 어디에 두는지까지 나타내는 장소전치사가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야채, 채소를 담은 접시와 그리고 탄빵. 과거 완료 쓰였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탄 빵을 접시 위에,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I was waiting to see.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If my father would say something. 아빠가 무슨 말을 하실지. About the burnt bread. 탄 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to my surprise 하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to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소유격을 once라고 표현을 해두는데 to once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라고 하면 뭐뭐 하게도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실 한 단어로 surprisingly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놀랍게도 my father just enjoyed the bread. 아빠는 그냥 빵을 맛있게 드셨대요. As usual, 평소대로. And asked me how school was. 여기에서 병렬 구조, enjoyed and asked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how school was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문사 절이죠. ask라는 동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는 구조라서 사람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봤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직접 목적어절에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문사절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I do not remember what I told him that night.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옛날 일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의문사절이 나와요.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평사문 구조가 되는 거죠. 나는 그날 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I heard my mother saying sorry to my father for the burnt bread. 나는 엄마가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하던 걸 기억을 한대요. 여기에서 hear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부분인데 이 목적격 보어 부분에 지각동사는 ing나 혹은 원형 형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saying은 say가 와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빵을 태워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신 것은 기억을 합니다. More importantly,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I clearly remember him saying 나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him 다음에 Honey, I love burnt bread. 당신, 나는 탄 빵을 좋아해 라고 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문장은 개인적으로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메시지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문장이고 이제 왜냐면 아빠도 엄마를 배려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remember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remember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삼형식 문장이죠. 삼형식 문장에 him saying 이런 문장 구조가 들어왔어요. him saying 여기에서는 이제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ing는 목적어라는 거는 명사 자리라는 거니까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동명사인데 동명사 앞에 힘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동명사 앞에 목적격 혹은 소유격을 쓰면 요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형태로 앞에 왔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도 나는 아빠가 나는 탄빵을 좋아해 라고 말하던 것을 기억을 한대요. Later that night, 그날 밤 후에 Before I went to bed, 내가 자러 가기 전에 I asked my father, 나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간접 의문문이 나와요. 아까는 선생님이 의문사절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면 의문사 대신에 if 혹은 whether를 쓰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if절이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주어, 마찬가지로 동사 형태의 평서문 구조가 옵니다. 아빠가 정말로 탄빵을 좋아하는 건지 그날 밤에 물어봤대요. He wrapped me. 그는 wrap 하면 이렇게 포장하다, 싸다 이런 의미가 기억이 나죠. 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며 in his arms. 그의 팔로 그러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병렬 구조 wrapped and replied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Son, 아들아, your mother put in a long hard day at work.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들게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어. 그리고 she was exhausted. 그녀는 지금 너무 피곤해. 여기에서 PP 형태가 쓰였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고 엄마는 지금 너무 피곤해. Sometimes we forget that.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는 것 같아. Don't we? 그렇지 않니? 여기에서 또 부가의문문이 쓰였습니다. 부가의문문은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으로 썼었죠. 그리고 주어는 we이기 때문에 똑같이 we로 쓰면 되고 그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면 besides 하면 게다가 burnt bread never hurts anyone. 탄 빵은 아무도 해치지 않아. But harsh words do. 하지만 아주 나쁜 말은, 거친 말은 그렇단다. 여기에서 두 동사는 대동사예요. 우리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대동사도 동사를 대신하는 걸 대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hurt, 앞에서 나왔던 hurt라는 동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아빠가 말했던 요 문장이 엄청난 명언이기 때문에 요 문장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요 문장 위치나 아니면 서술형 문장이나 의미를 뭔가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I will never forget what he said. 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죠.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 절은 의문사절이라고 보기보다는 관계사절. 그러니까 what은 여기에서 관계사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계사, 우리가 what을 쓸 때에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what은 things, 혹은 아빠가 여기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단수 취급한다면 the thing, 그리고 관계사 which나 that 같은 게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문사 how 같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간접의문문 형태가 많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관계사절도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법 형태를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교훈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내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과 본문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